성과 지표가 T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일정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형태가 리워드라고 할 수 있고요. 이쪽이 베이스 샐러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낮을 경우에는 그것에 따른 어떤 페널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성과가 T의 이 어떤 threshold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기본급을 받는 것이 리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는 좀 다른 형태인데요. 페널티는 이게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베이스 샐러리입니다. 베이스 샐러리가 이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T에 미치지 못한다면 threshold T보다 성과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급에서 깎아가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일정한 비율로 이제 하락하는 형태가 바로 페널티 스킴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페널티 스킴에서는 이제 성과가 T를 넘지 못할 경우에 이제 급여가 줄어드는 형태고요. 반대로 이제 리워드 형태는 성과가 T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기본급을 받고 성과가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과급이 지급되는 형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형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페널티와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급이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기본급이고 성과가 쭉 성과급을 받다가 인센티브를 받다가 T 넘어서면 그때부터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자, 이쪽이 베이스 샐러리입니다. 리워드 스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왜 지금 비선형 형태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리니어하지 않은 상황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페이 스트럭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절편과 기울기가 일정한 기울기가 비로 일정한 상태인데 지금 여기에 리워드 스킴 같은 경우에는 트레시홀드라고 하는 것을 넣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이제 T를 넣어서 한번 이렇게 꺾어준 것이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성과가 T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살펴봤던 단순한 형태의 선형 형태의 페이 스트럭처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성과가 T 밑으로 떨어지면 급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죠? 성과에 비례해서 당연히 급여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리워드 스킴이라고 하는 것은 성과가 threshold T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냥 베이스 샐러리를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 기피적인 에이전트들한테는 일종의 보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슈어런스의 기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성과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는 이제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페이 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들은 일종의 이제 보험 장치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성과가 나지 않는 데에는 우리가 럭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페이 스트럭처 관련해서 넣어봤었잖아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포트에도 영향을 받지만 럭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다면 실제로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나빠서 혹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성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에이전트를 어느 정도 보호해 줄 수 있는 인슈어런스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리워드 스킴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에이전트로 하여금 조금 더 리스크 어버스한 위험 기피적인 에이전트로 하여금 조금 더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그런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hreshold와 관련해서 threshold T라고 하는 어떤 기준이죠. 성과가 T를 넘어서면 그때부터 이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형태인데 이제 T를 조절할 수 있어요. T를 높일 수 있고 혹은 T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T를 조금 낮게 설정한 것이고 threshold를 기준이라고 그냥 얘기해도 괜찮겠죠. 예. threshold를 직역하면 사실 문지방, 문턱 이런 뜻인데요. 그냥 경제학에서는 threshold라고 하면 어떤 기준, 뭐와 뭐가 달라지는 이런 어떤 기준이 되는 것 이런 뜻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하는 어떤 기준,
달라지는 어떤 경계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hreshold 기준을 이제 좀 높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낮게 설정하게 되면 많은 에이전트들이 많은 직원들이 비교적 이 정도의 성과는 이제 달성하기 쉬울 테니까요. 뭐 회사가 만약에 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 낮은 어떤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요. T를 반대로 회사가 높은 어떤 실적을 높은 성과를 요구한다면 이제 T를 이렇게 높게 설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 높게 설정하면 안 되겠죠. 애초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T를 높게 설정을 하게 되면 자, 그 이후에 성과에 대한 보상이 수반되잖아요. 성과에 비례해서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과가 T를 넘어서도록 그렇게 노력을 투입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경우보다는 이제 오른쪽의 경우에 인센티브가 더 강해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트레시홀드와 관련해서 이제 두 번째 장점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리워드 보상 시스템은 리워드 스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샐러리를 베이스 페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험 기피적인 에이전트들에게 어느 정도 안전 장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더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도하거나 도전하거나 그로 인한 실패에 대한 어떤 페널티라든가 이런 뭐 금전적인 어떤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위험 기피적인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시도해 볼 만한 그런 좋은 페이 스트럭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두 가지 장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페널티 스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트레시홀드까지는 트레시홀드 넘어서부터는 베이스 샐러리, 트레시홀드를 넘기지 못하면 이제 급여가 줄어드는 형태, 이걸 우리가 페널티 스킴이라고 불렀고요. 자, 페널티 스킴은 대체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페이 스트럭처는 아니고요. 이런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널티 스킴에서는 이제 낮은 퍼포먼스가 낮은 경우에는 급여가 줄어드는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되지만 이제 T를 넘어서게 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베이스 샐러리를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페널티 스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이제 적합하냐면요. 그 일정 성과 이상을 내도 어떤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가치를 높이거나 혹은 기업이 크게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페널티 스킴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T만큼의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T만큼의 성과만 나도 그 이상의 성과를 내도 크게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런 보수 구조를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동영상이어서 또 이 얘기를 하면 기록으로 남을 것 같아서 좀 별로 그렇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공무원 급여에 페널티 스킴을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늘상 하는데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제도라든가 이런 그 법령, 제도 이런 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자꾸 일을 하게 되면 새로운 제도 같은 것들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그 부처가 하나 새로 생기거나 혹은 뭐 과가 하나 생기거나 이러면은 거기에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법안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면요, 그거를 담당하는 이제 부처가 생겨요. 뭐 그 부처라고 하면 이제 어느 과 정도겠죠, 그렇죠? 실 혹은 국 혹은 과가 하나 생깁니다. 그래서 그 담당 그 법과 관련된 법안과 관련된 담당 실무를 이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관료 조직 가운데 가장 또 안 좋은 측면 중에 하나가 10분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